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세상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이 잘 풀리고 주변 사람들까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행운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잘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운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만들어가며 삶에서 성공과 행복을 동시에 이루어냅니다. 잘 풀리는 사람은 보통 긍정적인 태도로 일상의 문제를 마주하며 실패 속에서도 교훈을 찾아 끊임없이 자신을 성장시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를 쌓고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더 큰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행동과 사고방식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일관된 노력과 태도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누구나 일이 잘 풀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바람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돌아보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을 배우고 실천하려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지금 이 순간부터 그 특징들을 삶에 적용해 나간다면 더 나은 결과와 만족스러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이 비밀을 이해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해 보세요. 삶은 준비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시작할 때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유연한 태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이 두 가지 특성은 어려움 속에서도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실패를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힘을 줍니다. 긍정적인 태도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며 유연한 태도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게 합니다. 이들은 함께 작용하여 우리를 변화와 도전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희망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낙관적인 생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점이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실패와 실수를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이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일까?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매 순간 삶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유연한 태도는 고집스러운 방식에 집착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적응하며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자세를 말합니다. 이는 변화와 불확실성이 가득한 현대 사회에서 특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유연한 사람은 실패를 받아들이고 이를 계기로 새로운 접근법을 시도합니다. 계획이 틀어졌을 때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른 길을 모색하며 상황을 개선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한 가지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즉시 다른 방법을 고려하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적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희망을 유지하게 하며 유연한 태도는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삶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 두 가지 태도를 가진 사람은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성장합니다. 예를 들어 일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능성을 믿고 유연하게 접근 방식을 수정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긍정적인 사고와 유연한 태도를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좌절하기보다는 이를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기존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 두 가지 태도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삶을 더욱 풍요롭고 만족스럽게 만드는 핵심적인 능력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긍정과 유연함을 더할 때 모든 문제는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삶은 크고 작은 문제들의 연속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주도적인 접근은 문제를 단순히 회피하거나 우연에 맡기지 않고 능동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행동하는 것 이상으로 문제를 기회로 전환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이끄는 힘을 제공합니다. 문제 해결을 주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스스로 그 해결 과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문제는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거나 좌절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로 변모하게 됩니다. 문제를 수동적으로 대하면 표면적인 결과만 해결될 뿐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도적인 접근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제거하여 더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합니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이끌어 나간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신감을 넘어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주도적인 접근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며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여줍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더 적은 시간과 에너지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적으로 문제를 대하기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 발생했다면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기보다 갈등의 구조적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도적인 사람은 자신의 상황과 자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필요하면 다른 사람이 도움이나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주도적인 접근의 일환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단일한 방법만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며 최적의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후에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며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응합니다. 실행 후에는 반드시 결과를 평가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할 때 개선할 점을 찾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발전하게 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주도적인 접근은 단순히 빚을 갚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출 패턴을 분석하고 새로운 수입원을 마련하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업무와 개인 생활의 균형이 깨졌다면 단순히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도적인 접근은 업무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개인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법을 모색합니다. 학습에서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 자신의 학습 스타일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학습 도구를 찾아 적용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적합한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주도적인 태도입니다. 큰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를 작게 나누어 각각의 부분을 하나씩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의 부담을 줄이고 실행 가능성을 높입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감정이 아닌 객관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세요. 이를 통해 문제를 더 명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인 접근에서는 실패조차도 배움이 기회가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을 찾으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주도적인 접근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더 나은 선택과 행동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지금 직면한 문제가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해결해 보세요. 문제를 적극적으로 마주하고 스스로 해결책을 찾으며 실행하는 과정에서 당신은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시작입니다.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학습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핵심 요소입니다. 현대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면 개인의 성장 가능성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자기계발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내면의 성장과 잠재력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지속적인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변화하는 환경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개척하며 삶의 의미와 가치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과거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대비할 수 없습니다. 자기계발과 학습은 우리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개인적, 직업적 성장을 이뤄 나가는데 필수적인 도구입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발전시키는 과정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이를 극복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새로 배운 지식과 기술은 단순히 능력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감과 만족감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삶이 활력을 불어넣고 더 나은 선택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성취감을 높이고 일상에서의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기계발은 구체적인 목표를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행됩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노력의 방향이 분명해지고 성취 과정에서 동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겠다는 막연한 목표 대신 6개월 안에 간단한 대화가 가능하도록 학습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한꺼번에 많은 것을 이루려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기 쉽습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며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장기적인 학습과 자기계발의 핵심입니다. 학습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배운 것을 실천하고 결과를 평가하며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피드백을 통해 배움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기계발과 학습은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을 정해 학습하거나 일상 속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기르세요. 작은 습관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독서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얻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기계발을 위해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거나 전혀 다른 분야의 책을 읽으며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습니다. 현대 기술을 활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다양한 주제와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무료 또는 유료 강의를 통해 학습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사람의 조언과 지침은 자기계발에 큰 도움이 됩니다. 멘토는 자신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 당신이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줍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는 동기부여와 정보 교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스터디 그룹에 참여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는 모임에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을 미루는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학습과 자기 개발은 하루 중 작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하루 15분만 투자해도 1년이면 상당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를 통해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학습의 방향이 흐려지고 동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학습 경험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게 합니다. 자기 개발을 통해 새로운 능력을 얻으면 직업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가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도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과정은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자기 개발은 한순간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평생 이어지는 여정입니다. 오늘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내일의 큰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자기 개발을 통해 더 나은 자신을 발견하고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당신이 오늘 내딛는 한 걸음이 미래의 성공과 만족을 결정할 것입니다. 신뢰는 인간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신뢰는 단순히 약속을 지키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믿음을 통해 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요소입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든든한 기반이 됩니다. 신뢰는 단순히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진실하며 상호 목표를 위해 성실하게 행동할 것이라는 확신을 포함합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작은 행동들이 쌓여 형성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낍니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끊임없는 의심과 불안으로 인해 쉽게 흔들립니다. 반면 신뢰가 있는 관계는 이러한 갈등을 줄이고 더 안정적으로 지속됩니다. 신뢰는 상대방의 의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만듭니다. 이는 더 원활한 대화를 가능하게 하고 소통 과정에서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서로가 솔직하게 자신의 의견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신뢰가 있을 때 사람들은 문제 상황에서도 상대방의 선의를 믿으며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갈등 상황에서도 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신뢰는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형성됩니다. 자신의 약속을 지키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신뢰를 쌓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정직하게 표현하는 태도는 신뢰를 강화합니다. 솔직한 대화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진실되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태도는 신뢰를 쌓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대화를 넘어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위입니다. 신뢰는 큰 행동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소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것은 상대방에게 당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심어줍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태도는 자연스럽게 신뢰를 형성합니다. 이는 특히 업무나 공동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라도 상대방이 이를 인지하면 신뢰는 금방 무너집니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어기는 행동 역시 관계를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거나 상황에 따라 태도가 변하면 상대방은 당신을 신뢰하기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그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비난하거나 지나치게 판단하는 태도는 신뢰를 저하시키고 솔직한 소통을 어렵게 만듭니다. 신뢰는 단순한 친분을 넘어 서로의 내면을 공유할 수 있는 깊이 있는 관계로 발전시킵니다. 신뢰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뢰가 있는 관계는 서로를 안전하게 느끼게 하고 이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뢰는 더 나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면 꾸준한 대화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상황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신뢰를 강화합니다. 서로의 관점과 차이를 존중하며 이를 관계의 강점으로 활용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계에서 실수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포용하고 이를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기회로 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관계는 시간을 투자할 때 더욱 깊어집니다. 상대방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함께하는 순간을 늘리세요. 신뢰는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쌓고 유지하려는 노력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출발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신뢰를 쌓는 행동을 실천해 보세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는 당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한 노력과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반복적인 행동이나 일시적인 열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향한 꾸준함은 자기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집중력은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집중할 때 우리는 자신의 가능성을 최대치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방향성을 잃고 노력의 효과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단순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6개월 안에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하기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세요.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노력과 집중력이 더욱 강화됩니다. 큰 목표는 작고 실현 가능한 단계로 나눠야 합니다. 매일 실행 가능한 작은 단계를 설정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고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목표가 외부의 기대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묻고 그 이유를 명확히 하세요. 하루 1%의 변화도 1년이 지나면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꾸준한 노력은 작은 행동이 쌓여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듭니다. 꾸준히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작은 성공의 경험이 쌓여 자신감을 키워줍니다. 이러한 자신감은 더 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꾸준한 노력은 도중에 만나는 어려움이나 실패를 극복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할 수 있는 근육을 만들어줍니다. 집중력은 불필요한 산만함을 제거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에너지를 한 방향으로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디지털 환경의 방해 요소 속에서도 집중력을 유지하는 것은 성과를 내는 데 필수적입니다. 멀티태스킹보다는 단일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한 가지에 집중하면 더 적은 시간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집중력은 목표에 몰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몰입 상태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시간과 에너지가 흘러가며 더 깊은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작업을 먼저 해결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는 목표를 향한 주요 작업에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돕습니다. 작은 성공도 스스로 축하하며 꾸준히 나아갈 동기를 강화하세요. 이는 성취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산만함을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조용한 작업 공간을 확보하거나 스마트폰 알림을 끄는 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력을 유지하려면 적절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포모도로 기법, 25분 작업, 5분 휴식 등 활용해 집중과 휴식을 균형 있게 유지하세요. 꾸준함과 집중력은 목표 달성의 성공 확률을 극대화합니다. 작은 성과들이 쌓여 큰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고 더 높은 목표를 설정하도록 만듭니다.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은 목표를 이루는 데만 그치지 않고 삶 전반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는 개인적인 행복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는 꾸준한 노력과 집중력입니다. 하루하루 작은 노력을 쌓아가며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꾸준함은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집중력을 더한다면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더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한 노력을 시작하세요. 산만함을 제거하고 목표를 향한 길에 모든 집중을 쏟아보세요. 이 모든 과정이 쌓일 때 당신은 더 나은 자신과 목표를 이루는 기쁨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는 인생의 일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조차도 그 과정에서 여러 번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실패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회복력은 실패를 단순한 좌절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며 더 나은 자신을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실패에서 배우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회복력은 성공과 지속적인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힘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을 때 생기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반대가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부입니다. 실패는 우리가 잘못된 점을 인식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회복력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는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것을 넘어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는 태도를 포함합니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실패를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실패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실패는 실망, 좌절, 불안과 같은 강한 감정을 동반합니다. 이러한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감정이 영향을 줄이고 문제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단순히 잘못된 결과가 아니라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실패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전과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극복한 후 가장 중요한 단계는 다시 도전하는 것입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더 큰 도전을 이어가세요. 실패를 단순히 부정적인 결과로만 보지 말고 성장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대신 이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실패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며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회복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큰 목표는 또 다른 실패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시작해 점진적으로 성과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멘토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경험을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격려는 실패를 극복하는 데 강력한 힘이 됩니다. 실패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을 때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이는 자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믿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패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키웁니다. 이는 미래의 도전에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패는 우리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의 강점과 약점, 한계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정신적 강인함과 끈기를 키우게 됩니다. 이는 앞으로의 삶에서 마주할 또 다른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를 형성합니다. 실패는 종종 우리가 놓치고 있던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기존의 길이 막혔다면 다른 가능성을 탐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회복력을 통해 실패를 긍정적인 경험으로 전환하면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실패를 극복한 경험은 자신감을 높이고 더 큰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듭니다. 실패를 통해 얻은 교훈은 더 현명한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결과적으로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반복하면 일시적인 성공이 아닌 지속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실패는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한 좌절로 여길지 성장과 성공이 발판으로 삼을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회복력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더 나은 자신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고 더 큰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실패에서 배운 교훈을 바탕으로 다시 도전하세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더 강하고 지혜로운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이지만 자칫 잘못 관리하면 쉽게 소진되고 낭비될 수 있습니다. 하루 24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지만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취와 만족감이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에너지는 우리의 모든 행동과 사고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시간조차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면 우리는 더 많은 성과를 이루고 동시에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과 덜 중요한 일을 구분하지 못하면 에너지를 소모하면서도 시간은 비효율적으로 사용됩니다. 한 번에 여러 일을 처리하려는 멀티태스킹은 집중력을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빠르게 고갈시킵니다. 스마트폰 알림, 소셜미디어, 예상치 못한 외부 방해는 우리의 시간을 산만하게 만들고 생산성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계획 없는 하루, 미루는 습관, 그리고 완벽주의는 시간을 낭비하고 에너지를 불필요하게 소진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에너지를 충분히 회복하지 않으면 피로가 누적되고 이는 장기적으로 시간 관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는 태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게 만듭니다. 필요한 부분에만 에너지를 집중하고 덜 중요한 부분은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하세요. 자신의 목표와 일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요구에 쉽게 시간을 빼앗기게 됩니다.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아는 태도를 배우세요. 지나치게 세세한 계획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실행 가능성을 떨어뜨립니다. 단순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자신을 돌보는데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자기 돌봄은 장기적으로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 적은 시간으로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습니다. 계획에 따라 일정을 진행하면 과도한 압박감과 불안감이 줄어들고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과 개인적인 시간을 균형 있게 배치하면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면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해지고 더 큰 도전에 나설 동기가 생깁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루 일정 중 하나의 작업에만 시간을 정하고 집중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하루를 일정한 루틴으로 구성하면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줄이고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시간 사용을 기록하고 이를 평가하며 개선점을 찾으세요. 작은 개선이 쌓이면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시간 관리와 에너지 활용 방법을 떠올려 보고 이를 반복하세요.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과 에너지는 단순히 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원동력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세요. 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당신은 더 나은 삶과 더 큰 성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지 않아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잘 풀리는 사람들이 특징은 단순히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태도와 행동에서 비롯된 결과입니다. 그들은 문제를 기회로 바라보며 어려움 속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합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 꾸준한 노력, 사람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는 그들이 성공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핵심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이러한 특징을 배우고 실천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라도 시작해 보세요.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습관을 만들어 나간다면 당신도 잘 풀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싶으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함께 성장해요. 감사합니다.